홋카이도에 가면 반드시 맛을 봐야 한다는 또 다른 먹거리, 바로 소프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발을 멈춰 선다. 20세기 초 일본 정부에서 홋카이도 주민들에게 유럽 방식의 목축을 권장하면서 목장이 형성된 덕에 홋카이도에선 신선한 우유로 만들어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는데, 거기다 요즘은 다양한 맛이 더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단다. 홋카이도의 또 다른 명물로 꼽히는 라벤더도 아이스크림의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으며 보랏빛으로 유혹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아이스크림을 골라야 할지 아이스크림 가게 앞은 언제나 행복한 고민자들로 가득. 고심 끝에 고른 건 순수한 밀크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 진한 우유의 맛에 그만 반하고야 마는 여행자는 오타루를 떠나기 전 또 한 번 맛보고 말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요테이산 산기슭에 위치한 후키다시 공원. 겉으로 보기엔 여느 공원과 별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이 공원이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시원한 물소리가 바로 후키다시 공원의 비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끝없이 흘러내리는 맑은 물소리에 귀부터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데, 이 물이 바로 일본 100대 명수 중 하나라는 후키다시 약수다. 미네랄이 풍부해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 이 물을 마시면 100년을 산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다. 그 말에 솔깃해서 마신 건 아니지만 냉장 보관했다 마시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차갑고 정말 물맛이 기막히긴 하다. 요테이산의 만년설로 이루어진 후키다시 약수. 하루 만에 8만 톤의 물이 흘러 수량도 풍부한 데다 온도는 1년 내내 6.5도를 유지하는 신비한 약수로 3개월이 지나도 물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량으로 떠가는 사람이 많단다. 니세코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요테이산. 후지산과 닮았다 해서 에조 후지라고도 불렸다는 요테이산은 사슴과 다람쥐, 토끼 등이 서식하는 홋카이도의 자연동물원과 같은 곳이라고. 근처에 시리베츠 다케산은 남자산, 그리고 이 요테이산은 여자산으로 불리며 찾는 이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후키다시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 아늑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숲이며 맑은 물소리가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느낌. 왜 요테이산을 여자산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듯하다. 요테이산까지 둘러보고 나니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숙소를 찾아 들어갔다. 여행 중 나의 안식처가 되어줄 곳은 차분한 구조의 붉은색이 인상적인 니세코 힐튼 호텔. 저 붉은 소파에 푹 파묻히고 싶지만 본격적으로 피로를 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법. 서둘러 짐을 풀고 곧바로 향한 곳은 바로 온천. 니세코 힐튼은 온천장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 곳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온천은 내탕과 노천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방키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 공중 목욕탕인데도 일본 특유의 정갈함이 살아있는 대욕장. 샤워 부스도 개인 부스로 나뉘어져 있고 자리도 개개인의 공간을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 자리마다 용품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온천욕은 일반적으로 하루 3번은 해줘야 효과가 높다고 한다. 이곳은 어디서나 요테이산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 목욕할 맛 나겠다. 이런 내탕도 좋지만 일본 온천에선 역시 자연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천탕이 제격 아닌가? 풍부한 나트륨과 염화물 덕에 신경통과 근육통, 그리고 관절통과 오십견에 효과적이라는 니세코 온천. 물론 피로 회복에도 그만이다. 노천탕 바로 앞은 나무로 둘러싸인 호수.
호수와 나무를 바라보며 뜨끈한 물속에 몸을 담그노라면 어느새 해묵은 피로는 탕 속 깊숙이 녹아내리고 내일의 여행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홋카이도의 명물 이카메시 라면 정식. 이카메시도 먹고 싶고 라면도 맛보고 싶은 마음을 흡족히 만들어준 상차림을 좀 보라. 홋카이도의 명물이라는 구운 옥수수도 곁들여준 센스 있는 밥상. 이타다키마스.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면부터 음미해본다. 홋카이도는 삿포로와 아사히카와 그리고 하코다테, 이렇게 일본의 대표 지역 라멘을 자랑하는 곳. 일본 전역으로 퍼진 삿포로의 미소 라멘, 그리고 해산물 국물에 간장으로 맛을 낸 아사히카와의 쇼유 라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코다테의 라멘은 소금으로 간을 한 시오 라멘. 여기에 곁들인 이카메시는 홋카이도의 향토 요리로 일종의 오징어 순대인데 한치처럼 자그마한 오징어 속을 밥으로 채운 것이 특징. 강한 조미료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인 시오 라멘. 그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을 후루룩 들이마시니 속이 다 든든해지고 짭조름하면서 쫀득한 맛이 입맛 당기는 이카메시까지 함께하니 오늘의 에너지 제대로 충전! 홋카이도, 오늘은 또 어딜 가볼까? 프랑스 건축 양식을 도입해 지었다는 별 모양의 요새, 오능각을 중심으로 조성된 오능각 공원. 1964년 북방 방위를 위해 막부가 만든 이 성은 일본에선 가장 늦게 만들어진 성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서양식 성곽으로 기록돼 있다. 애초에 러시아의 남진을 대비한 성곽이었지만 일본 최후의 내전이었다는 하코다테 전쟁의 무대가 되는 기묘한 역사의 현장. 전쟁 시대가 지나간 지금은 전망대를 앞세운 공원으로 변모했다. 7년여에 걸쳐 축성했다던 성은 안타깝게도 불타 사라지고 지금은 해자와 성벽만 남아있는데 해자 때문에 다리와 다리로 공원이 연결되어 있다. 성벽 사이사이에 잘 가꾸어진 정원이 아름다운 오능각 공원은 봄에는 벚나무 1600그루가 피어내는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고. 메이지 유신 당시 신정부군과 막부군 사이에 일어난 내란의 무대. 벚나무들이 자리를 차지한 능선을 따라 성곽의 흔적이 남아있고 여전히 물이 찰랑거리는 회랑들이 늘어서 있는데 연꽃과 같은 수생식물로 뒤덮여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하코다테 봉행소. 하나같이 수령이 오래돼 보이는 소나무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곳은 막부 시절 하코다테의 관청이었던 곳이다. 지금 건물은 물론 복원한 것. 아련한 역사의 기억 대신 지금의 오능각 공원은 만남의 장소이자 나들이 장소로 남았고 봉행소 대신 고려 가쿠 타워가 구심점이 되고 있다. 50주년을 넘어섰다는 고려 가쿠 타워. 별 모양의 오능각 공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인기다. 타워 전체 높이는 107m로 전망대의 높이는 90m. 전망대에 올라서면 오능각 공원이 그야말로 한 폭의 사진처럼 전체가 선명하게 다가온다. 타워 내에는 내전 당시 사용한 대포들이 전시돼 있고 아기자기한 가게도 모여 있어 오르내릴 때도 보는 재미가 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만 남았다. 이기심을 버린 자리에는 이렇게 모두가 화평을 누리는 법 아닐까?